저는 서울 한복판에 사는 할머니 혜자입니다. 저는 올해 73세, 서울 근교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는 혜자라고 합니다. 이 아파트는 남편이 죽은 후에 이사했는데 일부는 장남과 가까이 살고 싶었기 때문이고 일부는 오래된 집에 너무 많은 추억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계속 살면서 마음이 무거웠고 집 구석구석 물건 하나하나가 지난 날을 생각나게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는 나만 혼자 밥도 혼자 먹고 밤에도 혼자 잔다. 때로는 너무 조용해서 자신의 숨소리도 잘 들린다. 결국 저는 아이들과 가까운 이곳으로 이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요. 혼자 사는 노인의 삶입니다. 지금의 삶은 매우 단순하고 때로는 군더더기가 느껴질 정도로 간단하다. 아침에 일어나서 골목 시장에 가서 신선한 야채, 작은 생선 몇 마리, 두부 조각 또는 달걀 몇 개를 샀다. 어느 날 가게 앞에 서서 무엇을 사야 할지 계속 고민했다. 요리를 많이 해도 아무도 같이 먹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역국, 김치찌개, 간단한 비빔밥과 같은 몇 가지 친숙한 음식을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제 먹는 것도 별로 흥미가 없고 탐욕이나 기대 때문이 아니라 살기 위해 먹는 경우도 많다. 아침과 점심을 하나로 합친 저녁은 늦은 저녁을 먹고 잠을 잘 수 없기 때문에 대충 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처럼 짜게 먹거나 매운 음식을 감히 먹지 못했다. 부분적으로는 고혈압이 두려워서 부분적으로는 위가 많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정오에 햇빛이 창문에 도달했을 때 나는 발코니로 가서 작은 화분에 물을 주었다. 그 화분들은 어느새 내 친구가 되었다. 나는 종종 아이들에게 오늘 어떻게 지냈니? 또는 별잎이 저렇게 내려와 아프니? 라고 묻는 것처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질문합니다. 나무들은 대답하지 않지만 그들은 매일 자라고 새로운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잎이 떨어진다. 그 모든 것들이 아직도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무는 저의 느린 삶의 리듬의 증인이자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후에는 뉴스를 보기 위해 TV를 켜고 몇 가지 요리 프로그램과 노인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채널을 돌렸다.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기억이 안 나. 어떤 날은 리모컨을 들고 수백 번 반복해서 눌렀다가 기분에 안 맞아서 다시 꺼진 적도 있다.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눈이 나빠서 책을 오래 읽을 수 없었고 스마트폰은 며느리가 아주 잘 가르쳐서 엄마가 늙어서 광고에 속기 쉽다고 말했다. 가만히 누워서 음악을 듣고 라디오를 듣고 누군가의 목소리를 재워줍니다. 아이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환자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조용히 떠난 사람은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없었다. 딸 시절부터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는데 반대편에 있는 것은 그녀의 딸의 목소리이며 조용히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기계를 내려놓았는데 마치 과거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결국 자신을 위한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공허해졌습니다. 혼자 오래 앉아있으면 나는 종종 엉뚱한 생각을 한다. 내 평생을 어떻게 살았어? 정말 즐거웠던 적이 있었나요? 이제 늙었는데 바꿀 필요가 있나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둘까? 나는 궁금했다. 늙음이 끝인가? 늙어서 더 바랄 게 없는 건가요? 하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사실 노년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노쇠하고 주름이나 흰머리가 아니라 늙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조용히 하루를 새고 붙잡을 작은 기쁨도 없이 살고 내 인생의 남은 사람처럼 느끼면서 사는 것이 나를 두렵게 한다. 남은 나날을 그런 식으로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아마도 나는 멀리 여행하기 위해 배낭을 짊어지고 청년들처럼 이것저것 배울 힘도 없지만 여전히 나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할머니처럼 살고 싶다. 오늘 나무에 물 주어서 새로운 꽃이 피었다고 해서 매일 기대할 것이 있고 스스로 웃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다. 늙었지만 마음은 늙고 싶지 않다.
나이가 들면서 말수가 줄고 더 잘 들어줍니다. 나는 예전에 말을 많이 했다. 너무 많아서 지금 생각해도 지루하다. 손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보고 나도 한 문장을 말하고 싶다. 근데 가벼운 댓글이 아니라 다 알고 있는 것 같고 제 인생 겪어봤는데 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조금 다른 요리를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우리는 지금 이상하다. 엄마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즉시 상기시켰다. 아들이 자기 방식대로 가르쳐주는 것을 보고 나도 끼어들어야 했다. 그래야지. 나는 내가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말하는 줄 알았지만 그들에게 나는 항상 옛날의 어머니, 나 어머니 시대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늙은 엄마가 되었다. 나는 바로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내가 전화할 때마다 눈치챌 때까지 전화 저쪽에서는 계속 대답한다. 애들은 방문하러 가도 자리를 뜨지 않고 이것저것 바쁘다는 핑계로 일어섰다. 그때서야 나는 깜짝 놀랐다. 후손들이 왜 나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까? 왜 그들은 한마디 한마디를 계속 경계해야 하는가? 계속 생각하다 보니 아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늙었고 과거를 껴안고 내가 옳고 익숙했던 것을 가져다가 실수로 자손에게 강요했다.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더 오래 살고 가르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다른 세상,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저는 멈췄습니다. 침묵 연습, 경청 연습, 인생을 가르치는 대신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일은 어때? 라는 간단한 질문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아이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회사 이야기, 동료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나는 판단하지 않고 새치기 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할 뿐이다. 나는 가르침도 없이 듣기만 하면 아이들이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변하는 것을 보고 애들도 집에 오는 것을 덜 부끄러워했다. 어느 날 엄마와 딸이 함께 앉아 식사를 하고 아들이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나는 앉아서 듣고 마음이 가벼웠다. 내가 엄마라고 항상 가르쳐야 되는 건 아니야. 때때로 아이들이 말할 수 있도록 침묵하는 것이 가장 성숙한 사랑 방법이다. 나이가 들수록 이해가 가고 말이 줄어든다는 것은 내가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이야기를 스스로 간직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고 아이들이 스스로 될 수 있도록 합니다. 나이가 들어 경청하는 법을 배우는 것도 늦은 성숙의 일종이지만 필요하다. 함정 아기 자랑, 조카 자랑.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늙은 친구들이 만난 것은 마치 오후의 티타임이 가족 발표회로 변한 것과 같았다. 각 사람이 한마디씩 하고 모두가 끼어들어 후손들에 대해 조금 자랑하려고 노력한다. 우리 딸 집 새로 사요. 집 엄청 커요. 서울 한복판에 있어요. 라고 다른 사람이 덧붙였다. 아들 요즘 승진, 월급 수천만 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돌면서 모두가 자기 몫을 좀 더 부각시키고 싶어 한다. 나도 그 누구 못지않게 그런 적이 있다. 제 아들도 공부를 잘하고 큰 회사를 다니고 좋은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할 때마다 나는 자녀의 성공이 자신의 성취인 것처럼 자랑스럽게 코를 찌른다. 하지만 한 번은 오후에 즐거운 자랑을 하고 집에 가방을 들고 와서 문을 닫고 나 혼자 있는 방을 둘러보았는데 갑자기 마음이 이상했다. 왜 자랑을 하지? 자랑하고 나니까 정말 재미있지 않아요? 아이들은 훌륭하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그것이 나의 진정한 기쁨인가요? 나는 갑자기 내 아이가 아무리 큰 일을 하든 돈을 많이 벌든 그것은 내 자신의 가치를 정의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나다. 나는 내 인생, 내 감정, 내 자신의 행복을 왜 동네 할머니들의 보이지 않는 성취의 경주에 휘말리게 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저만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구에게도 자랑할 필요가 없고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자녀를 잣대로 삼을 필요도 없습니다. 가장 큰 자랑은 세상에 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삶과 아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조용히 행복하고 스스로 미소를 지을 때다. 자부심, 실은 애의 아름다운 감정입니다만 드러날수록 아름다움이 없어집니다. 향기를 손바닥에 보관하는 것처럼 자신을 위해 조금 보관하는 것은 가볍고 은밀하지만 훨씬 더 따뜻하고 지속력이 있다. 혼자 살지만 시들지 않는 나. 혼자 산다고 해서 자신을 소홀히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말하기는 쉽고 만드는 것은 어렵다. 저는 나는 늙었어. 누가 머리털 옷에 신경을 쓰겠어? 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 생각은 언제나 제 머릿속에 맴돌았고 조금씩 제 자신을 풀어주었습니다. 매일 나는 낡고 어깨가 닳고 색이 바래는 옷을 반복해서 입는다. 머리도 매끄럽게 빗질하지 않고 오래된 고무줄로 대충 묶고 거울을 보지 않을 때도 있다. 시장에 갈 때 슬리퍼를 신고 거리로 나가 모두가 얼굴을 숙이고 빠르게 지나가고 비교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얼마나 늙고 초라한지 깨닫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옷 입는 것을 좋아했었다. 젊었을 때 거리에 나갈 때마다 거울 앞에 하루 종일 서 있었다. 옷은 어떻게 입는지, 머리는 어떻게 묶는지, 가방이 신발과 잘 어울리거나를 하지 않는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어야 안심하고 나갈 수 있다. 하지만 혼자 살게 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누가 칭찬하고 누가 보고 다듬어? 남편은 더 이상 없고 아이들은 바쁘고 거리에 나가면 이웃 할머니들로 가득 차 있다. 잘 있고 뭐해?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아파트 아래 식료품점 유리창에 비친 내 그림자를 보게 되었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여자, 구겨진 옷, 굽이 다른 슬리퍼, 굽이 구겨진 비닐봉투를 끌고 다니는 여자는 나를 아연실색하게 했다. 그게 정말 저인가요? 빛나는 20대의 나는 어디 있는가? 상큼한 40대의 나는 어디 있지? 60대의 나도 더 이상 깔끔하고 단정하지 않다. 나는 갑자기 내 자신이 불쌍해졌다. 누가 늙었다고 예쁘지 않아도 돼? 누가 혼자 살면 자기 관리가 필요 없다고 하겠어요? 그날부터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변화를 강요하지 않았고 단지 나 자신을 조금 사랑하고 싶을 뿐이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좋은 옷을 고르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아름다워 유행을 타지 않아도 되고 비싸지 않아도 되고 깨끗하고 깔끔하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면 된다. 머리를 꼼꼼히 빗어 묶은 뒤 립스틱을 가볍게 발랐다. 젊은 데이트할 때처럼 빨간 립스틱이 아니라 그냥 약간 연한 핑크색이라서 얼굴이 더 밝아졌다. 어느 좋은 날 나는 향수를 조금 더 뿌렸고 하루의 첫 햇살처럼 부드러운 냄새가 났다. 나는 스스로 이유를 만들었다. 오늘은 아무도 칭찬할 필요 없이 나를 좋아하기 위해 예쁘다. 장 보는 거랑 달라요. 나는 더 이상 외롭게 얼굴을 숙이지 않는다. 나는 고개를 들고 야채가게 아주머니에게 웃으며 인사하고 식료품점 주인에게 물었다. 혜자 할머니, 오늘 너무 예뻐요. 라고 칭찬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있는 거울은 거울을 보기만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나 저는 매우 기뻤습니다. 누가 칭찬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더 귀엽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원을 걷고 바람에 머리카락을 날리고 나는 몇 살 더 젊어진 것처럼 가벼워졌다. 아무도 안 봐도 되는데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귀엽다고 생각하면 충분해요.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나이는 숫자에 맞지만 젊거나 늙은 느낌은 전적으로 내 손에 달려있다. 50명은 스스로 한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80명은 여전히 분필을 바르고 옷을 잘 입고 그림을 배우고 춤을 배운 사람도 있다. 영원히 젊은 꿈을 꾸지는 않지만 나 자신을 사랑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다. 나는 젊음을 붙잡기 위해 미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더 가치 있게 만들기 위해 미용을 한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면서 혜자씨, 이 노부인은 여전히 우아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혼자 살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합니까? 나조차도 자신을 가볍게 여긴다면 인생이 어떻게 나에게 친절하게 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을까? 늙었다고 해서 다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늙어서도 자신을 사랑할 줄 알면 하루하루가 여전히 안개처럼 반짝인다. 그것은 내가 수십 년 동안 아내, 어머니 그리고 혼자 사는 할머니가 된 후 배운 가장 큰 교훈이다. 이제 이해합니다. 아름다운 모든 사람이 매일 거울 앞에서 스스로 미소 짓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다. 저는 또한 아내, 어머니가 된 수십 년 동안 실제로 해본 적이 없는 을 스스로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을 남들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요리를 하면 남편이 먹는 것을 좋아하는지, 매운 것을 견딜 수 있는지,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소비를 위해 각동을 저울질하고 아이들이 과외를 할 때 남편이 아플 때를 대비해서 저축한다. 그렇게 나는 젊었을 때 희생이라는 두 글자로 포장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젊었을 때 나는 희생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아름다운 사랑의 한 종류라고 생각했다. 내가 늙고 혼자 살았을 때 나는 갑자기 내 평생 나를 사랑한 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은 달라요.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살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음식을 맛보기 위해 누구의 안색을 볼 필요도 없고 가족 전체를 위한 돈가방에 맞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도 아니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늘빵이 땡긴다. 나는 사러 간다. 점심에 김치찌개가 땡긴다. 나는 직접 요리한다. 저는 누구의 취향도 아닌 제 입맛대로 먹습니다. 한 번은 신발 가게를 지나가다가 크림색 구두가 너무 예뻐서 바로 샀고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뭐 사, 집에 몇 켤레 남았어라고 생각했다. 저는 그 신발이 단지 물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신발은 이제 제 자신을 부양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가 행복을 가져다 줄지 기다리고 있지 않다. 저는 제 자신을 기쁘게 해요. 아침에 따뜻한 우유 커피를 타주고 한 모금씩 마시면서 내가 좋아했지만 바빠서 잊어버린 옛 노래들을 들었다. 화창한 정오에 한강변으로 걸어가서 아이들이 축구하는 것을 보고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웃고 떠드는 것을 보았다. 그 당시 나는 행복은 사실 매우 단순하고 많은 돈이 필요 없고 아무도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했다. 행복은 내 마음이 충분하고 매일 동행할 수 있는 귀여운 친구라고 느낄 때입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젊은 날 나는 너무 걱정하느라 바빴고 옷 걱정, 남편과 아이들 걱정, 아직 오지 않은 미래까지 걱정했다.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작은 기쁨은 그냥 잊혀졌다. 저는 행복이 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돈, 많은 성공, 많은 칭찬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지금과 같은 날들이 내가 누구에게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누구를 만족시킬 필요도 없고 내 자신에게 만족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는 것을 알게 되었다. 행복은 사실 멀리 갈 필요가 없고 여전히 여기 있고 내 옆에 있고 단지 지난 몇 년 동안 그것을 자세히 볼 시간이 없었을 뿐이다. 그리고 누군가 나에게 늙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웃으면서 내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 해.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늙었지만 배움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쉬어야 한다고 무엇을 배우면 피곤하냐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의 늙은 여자친구들도 종종 서로에게 말했다. 아이들은 이제 매우 빨라요. 우리는 따라갈 수 없어요. 늙어서 알면 되어. 나는 그 말을 듣고 그냥 웃었지만 마음속 생각은 달랐다. 충분히 아는 것은 좋지만 배우는 것을 멈추고 주변 세상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이 자신을 가두는
문을 잠그는 것과 다를까? 나는 내 남은 인생을 조용히 그림자처럼 살고 싶지 않고 조용히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리며 자손들이 몇 가지 규칙적인 질문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싶지 않다.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하루하루가 새롭기를 바랍니다. 바깥 세상은 나날이 변한다. 텔레비전, 신문, 인공지능 이야기, 자율주행차, 사람들은 더 이상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휴대폰을 들고 스캔하기만 하면 된다. 내가 공부도 업데이트도 하지 않으면 곧 내 집에서 낙오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떨리고 눈이 침침하고 계속 잘못 눌렀어요. 남자는 조금씩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땀을 흘리고 잘못 누르면 모든 전화가 고장날까봐 걱정한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다. 이제 손자에게 영상통화를 할 줄 알고 유튜브에서 몇 가지 영양 숙제를 찾을 줄 알고 비가 올 때마다 시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온라인으로 식료품 주문도 할 줄 안다. 어느 날 나는 손자에게 귀여운 스티커를 보내는 방법을 궁금했는데 아이는 할머니 잘하시네요. 라고 포복절도하며 웃었다. 전화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새로운 요리법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친숙한 음식만 돌아다녔다. 이제 새로운 종류의 떡을 알고 유행하는 과일차를 만들 줄 알고 가끔 직접 만들어서 손자들에게 사진을 보내준다. 애들이 깜짝 놀라서 엄마가 나이를 참지 않는다고 했어요. 칭찬은 필요 없지만 저야말로 기뻐요. 아직 기대되는 삶을 살고 있다니 기쁘네요. 매일 조금씩 공부하면 머리가 더 유연해지고 기억력도 덜해지며 마음도 가벼워진다. 오래된 나무처럼 매일 몇 개의 어린 잎을 튕기는 것은 작지만 생명의 징조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쫓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공부는 자신과 친구가 되고 머리를 맑게 하고 마음이 항상 열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누가 늙었다고 하면 끝이야. 나는 늙었다는 것이 내가 스스로 낫도록 허락할 때만 정말 무섭다고 믿는다. 내 마음이 아직 배우고 호기심이 있을 때 노년은 나를 늦출 수 없다. 늙었지만 여전히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은 매우 개인적인 행복의 한 종류 아닌가요? 가장 무서운 노년은 존경심을 잃는 것이다. 나는 늙으면 당연히 후손들에게 존경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옛날에 나는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하고 손자가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나이가 드는 것은 자연히 중시되는 것이다. 나는 몇 년 동안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내가 늙으면 후손들이 존경의 눈으로 자신을 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저는 이 시대가 더 이상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존중은 기본이 아니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 내가 말하는 방식, 매일 손주들을 대하는 방식에서 온다. 나는 이유 없이 화를 잘 내는 시기가 있었다. 며느리가 무엇을 하든 마음에 들지 않고 하루 종일 휴대폰을 들고 있는 것을 보면 불편하고 아이들이 어떤 옷을 입어도 다 비난한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 엄마 젊었을 때 누가 감히 어른들을 다퉜니 등의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 그 말들은 나는 가르치는 것, 귀중한 경험인 줄 알았다. 하지만 후손들에게 그것은 단지 피곤한 잔소리일 뿐이다. 나는 깨닫지 못하고 내 손자들을 밀어내고 나를 까다로운 할머니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다가가는 것을 두려워한다.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다가 지난 일을 하나하나 돌아보고 나서야 깨달았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늙은 사람은 항상 찌푸리고 비난하고 심하게 이야기하는데 누가 동정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경청할 줄 알고 부드럽게 물어볼 줄 알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아는 노인은 비록 때때로 그러한 사람들을 믿었던 것과는 다르지만 자연스럽게 모두가 아끼고 사랑하기도 한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다. 할머니는 자녀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도록 강요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옛날의 가치를 짊어지게 하지 않으며 옛날의 일을 매일 반복하지 않는다. 살며시 살며 그들이 필요할 때 출석하고 그들이 정말로 조언을 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용히 미소를 짓는다. 저는 할머니, 권력형 할머니가 되고 싶지 않고 그저 손주들의 친절한 나이든 친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방문하고 싶은 사람은 의무 때문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통화를 원한다. 나는 이해했다. 사랑하고 존중하고 자연스럽지 않다. 그것은 마치 나무를 심는 것과 같으며 부드럽게 돌보고 물을 충분히 주고 필요할 때 가지를 쳐야 하고 큰 나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 나무가 꽃을 피울지 안 피울지, 잘 피울지 안 피울지는 모두 내가 매일 대하는 방식에 있다. 나는 늙었지만 여전히 귀여운 노인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다.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변화시키기에 늦은 적이 없다. 결론 늙어서 무섭지 않고 잘못 사는 것이 무섭다. 나는 애 늙는 것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배웠다. 무서운 것은 나이나 얼굴에 주름진 주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늙었는데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제 주변에 사는 많은 노인들이 매일 앉아서 과거를 회상합니다. 젊고 아름다운 시절, 풍요로운 시절, 어린 시절의 자녀들이 얼마나 순종적인지를 상기시킨다. 계속 과거를 안고 그 과거를 현재와 비교하세요. 자신과 또래의 A 부인, B 부인을 비교하고 그녀의 아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그 할머니의 가족이 얼마나 부자인지 비교를 해서 스스로 슬픔을 자초했다. 아이들은 방문하러 돌아오고 기뻐하는 대신 나무라면서 엄마는 우리를 키우는데 지금은 아무도 엄마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엄마와 아이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있다. 아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아서 화가 난 적이 있다. 며느리가 입맛에 맞지 않아서 슬펐던 적이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보다 더 성공적이기 때문에 친구들과 비교해 본 적이 있다. 나는 늙었지만 왜 아직도 고통스러워?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았습니다. 고통스럽든 아니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요. 과거에 매달려 살면 현재가 확실히 공허하다. 아이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며 사는 것은 평생 실망만 할 뿐이다. 남보다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마음이 결코 평화롭지 않다. 제가 현재를 위해 훈련할 때 모든 것이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나는 집을 다시 정리하고 슬픈 추억으로 가득 찬 오래된 물건들을 버렸습니다. 나는 아침에 푸른 하늘을 보는 연습을 하고 맛있는 차를 즐기는 연습을 하고 아무도 함께 듣지 않고도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연습을 했다. 오늘처럼 매일 무릎이 아프지 않고 손주들로부터 건강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오늘 가스레인지 한번 켜면 바로 불이 붙는 등 작은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들이 모여서 행복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운다. 돈이 많지 않아도 좋고 높은 집도 없고 넓은 집도 상관없고 마음만 충분하면 된다. 자녀들이 항상 마음대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건강하고 착하게 사는 것은 좋습니다. 본인은 젊지 않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스스로 커피 한 잔을 만들 수 있고 여전히 시장에 갈 수 있고 맛있는 국을 끓일 수 있어 좋다. 생각을 바꾼 날부터 나는 노년이 매우 아름답다고 느꼈다. 노년은 슬픈 마지막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진정으로 살아가기 위한 소중한 시간이다. 더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옷에 대한 부담도 없고 더 이상 누군가의 만족감을 줄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틀에 맞게 애쓰지도 않는다. 그때가 내가 나를 가장 완벽하게 사랑하는 법을 배울 때 손에 미끼 언덕도 사랑하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도 사랑하고 혼자 앉아 발코니에 바람 부는 오후도 사랑한다. 늙음은 무섭지 않다. 무서운 것은 늙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여전히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따라가는데
열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에게 부드럽게 대하고 자손에게 관대하고 하루하루를 편안히 살 때 노년은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밝혀진다. 나는 그렇게 믿고 부드럽고 침착하며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좋은 친구로 자신을 소중히 여기며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이 나이에 가장 중요한 동반자는 자신이기 때문이다. 보내는 메시지 누구나 다 늙어가는 것은 늙어가는 것만이 나의 권리이다. 저는 분명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생각보다 무섭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흰머리, 느린 발, 떨리는 손이 아니라 늙어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다. 오랜 시간 나는 옛 기억들 사이에서 계속 우왕좌왕했다. 하루 종일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자신을 이웃과 비교하고 동료들과 비교한다. 사람들이 훌륭한 아이를 갖는 것을 보니 성공하는 것이 마음에 슬픔이 있다. 사람들이 잘 살고 아이들과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저는 속으로 왜 내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교와 무언의 원망으로 가득 차 살았고 항상 부족하고 슬프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살고 노년은 온통 쓰라리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는 내 인생이 영원히 그런 식으로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늙은이인데 왜 자꾸 겉만 봐? 늙었어. 안을 들여다보는 법을 배우고 뭐가 필요한지 보지 그래? 제가 현재를 위해 살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주변의 작은 기쁨들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베란다에 있는 나무화분은 새잎 몇 장을 더했고 며느리가 안부 전화를 걸어 외손자가 수업에서 몇 가지 작은 교훈을 노래하는 비디오를 보냈지만 내 마음은 하루 종일 기뻤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을 따라가는 대신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사람마다 삶이 다르고 사람마다 노후도 다른데 왜 누구를 닮아야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노년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아름답게 살기로 선택한다면 노년은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때이며 더 이상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방법, 나 자신과 친절하게 대화하는 방법을 처음부터 다시 배울 때입니다. 노년은 끝장이 아니라 내가 완전히 소유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을 작성하는 새로운 장이다. 73세의 저 혜자 할머니는 매일 노인과 친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혜자야. 오늘은 내가 살게. 나는 더 이상 늙는 것이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시장에 가거나 요리를 하거나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거나 오래된 책 몇 페이지를 읽거나 바쁜 나날에도 나는 내 삶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시끄럽지 않아도 되지만 보람이 있어야 한다. 너도 노년에 접어들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이든 점든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저와 아름답고 부드럽고 여유롭게 갑시다. 친구야. 원하신다면 제 노후와 친구가 되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노년이 함께하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훨씬 더 가볍고 따뜻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답장 기다립니다.